네, 안녕하세요. 에이스학원 한영수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학책은 고등수학하입니다. 고등수학하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집합과 명제, 두 번째는 함수, 세 번째는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첫 번째 중단원인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합은 가장 먼저 집합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여기다 밑줄 쳐놓읍시다.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은 어떤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이 뜻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원소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홀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상우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의 생각과 상우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10 이하의 홀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 이하의 홀수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1, 3, 5, 7, 9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 3, 5, 7, 9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명확히 분명히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하나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원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삼지창을 쓸 텐데 앞으로 이러한 삼지창을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냐면 원소이다라고 읽을 것입니다. 원소이다. 그럼 원소이다가 아니면 원소가 아니다도 있겠죠. 원소가 아니다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삼지창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넣어서 얘는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집합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그것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란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하나 1, 4, 5, 7, 9 나열한 것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습관적으로 중괄호 치고 1, 3, 5, 7, 9라고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원소를 적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조건제시법은 우리 친구들이 메이플 스토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메이플 스토리에서 어떤 아이템을 팔 때 이 볼펜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 제시요라고 할 때 그 어떤 제시라는 것은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나타내는 것인데 제시란 나타내는 것인데 조건을 나타내어서 집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구성원 X에 들어갈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X는 10 이하의 홀수들의 모임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X에 관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가 함수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프인 것처럼 집합을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원 그려놓고 여기 집합의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1, 3, 5, 7, 9라고 적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
유한하다와 무한하다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한하다, 무한하다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유리수의 부분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유한소수랑 무한소수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유한소수라는 것은 끝이 정해져 있는 소수고 무한소수라는 것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수였어. 그래서 0.1, 뭐 0.149 등등등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소수를 우리가 무슨 소수라고 하였냐면 유한소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우리 파이나 0.1의 순환마디처럼 0.111, 3.14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하였어. 한 개가 있다 하여서 유한, 한 개가 없다 하여 무한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일 때, 끝이 정해져 있는 집합일 때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였고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너무 무수히 많아서 끝이 없다 하여, 한 개가 없다 하여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집합의 별표 쳐놓읍시다.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빵, 하나도 없는 빵. 그래서 빵,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공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먹고 땡 할 때처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걸 앞으로 공집합이라고 읽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기호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N 소괄호 치고 A라고 적고 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공집합은 원소가 아까 한 개도 없다고 하였으니까 얘는 몇 개인 거야? 빵 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집합이라는 부분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우리 한번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집합과 원소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들의 모임이라 라고 해서 근데 친구들 봐봐. 가깝다라는 형용사는 누구나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잘생겼다, 키가 크다, 예쁘다, 멋지다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누구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까운 유리수들의 모임은 루트 3에 가까워서 선생님이 100이라고 생각했어. 왜? 만보다는 얘가 더 가깝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명확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야. 소수라는 것은 0.1, 0.2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과 자기 자신만을 갖는 자연수들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소수들의 모임에서 2, 3, 5, 7, 9 있는데 2, 3, 5, 7이 있는데 이보다 작은 소수라고 하니까 있지 않겠지. 그럼 선생님 얘는 없으니까 집합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소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도 집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맞는 표현이다. 다음, 우리가 원소이냐 원소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개념 설명에 봤던 것처럼 먼저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한번 표시해보면 1, 2, 3, 4, 6, 12가 있겠지. 그럼 5번이랑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은 A의 원소입니까? 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소입니다. 8은 A의 원소입니까? 아니요, 8은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 문제,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이 유리수라는 것은 뭐냐면 유리수는 적어놓읍시다. 뭐라고 하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친구들 봐봐. 5분의 1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얘는 원소입니다. 근데 루트 3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리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 선생님 루트 25도 무리수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루트 5는
루트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5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밑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집합에 대한 표현.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x가 x는 4의 양의 배수야. x라는 원소의 조건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제시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4, 8, 12, 점점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우리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너무 빠르면 우리 친구들 정지 버튼 눌러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은 1, 2, 3, 4 점점점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바 x는 자연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면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17번 문제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아저씨가 그림이니까 A에 놓고 1, 3, 5, 7,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한집합 1, 3, 5, 7, 9 원소의 개수가 따라라 무한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무라고 하고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21번 문제를 보면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없어. 없는데 선생님 그럼 얘는 무한집합인가요? 유한집합인가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는 것 자체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라고 적어주시고 걔가 공집합이다 나타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이 A단계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